안녕하세요. 이제 6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 얼굴은 잘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서 이제 화면을 조금 어둡게 하고 슬라이드가 좀 잘 보이게 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창의성의 원천은 관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뛰어난 과학자라고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정말 천재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전체 뇌의 몇 프로를 사용을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뇌에서 몇 프로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뇌를 몇 프로 쓰고 있나요? 아마 이제 100%를 쓰는 친구들은 없죠. 그럼 50%를 쓰고 있을까요? 아인슈타인 자체가 뇌를 몇 프로 썼다라고 되어 있냐면 약 3% 썼다고 합니다. 전체 100% 중에서 3% 정도밖에 쓰지 못했죠. 그래서 3%밖에 못 쓴 상황인데 아마 100%를 쓰면 엄청난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프로를 쓰고 있을까요? 자, 아인슈타인이 3%를 쓰니까 여러분은 몇 프로를 쓸까요? 저는 몇 프로를 쓸까요? 저는 1%를 쓸까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아인슈타인은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모든 것에 열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할 뿐이다. 그러면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이 먼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계속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번뜩이는 섬광처럼 새로운 본질이 탁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유레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정말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관찰과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인슈타인처럼 다 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처럼 다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보다 그런 기회가 더 적죠. 저도 열심히 이제 노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파브로도 알고 있죠. 파브로라고 하면 이제 곤충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브로도 어린 시절 동안에 곤충을 많은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한 이후에 56세 때부터 여러 가지 곤충 생태계를 재미있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묘사를 했고요. 곤충기를 쓰기 시작해서 마무리한 게 84세 때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10권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파브로의 곤충기라고 해서 책이 출간이 되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브로는 나는 꿈에 잠길 때마다 몇 분만이라도 우리 집 개의 뇌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파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랐다. 세상의 사물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내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파브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분야에서 꾸준히 관찰을 한다면 분명히 파브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브로의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침팬지예요. 침팬지. 그래서 침팬지의 데모라고 불리죠. 그래서 제인 구달도인데 딸은 차분하고 관찰력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살 때 한 번은 닭이 어떻게 알을 낳는지 알고 싶어서 닭장 안에 들어가서 3시간이 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딸은 침팬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인 구달은 탄자니아에 있는 곰베 마을에 가서 약 10년 동안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인 구달이 이런 놀라운 일을 발견해낸 것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에 침팬지 무리 속에서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직접 관찰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침팬지가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를 하는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어떠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관찰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못지않은 부분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창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자연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961년 제인의 현장 관찰 노트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런 침팬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단순하게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기고 음성으로 메모도 남기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인 구달은 침팬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침팬지에다가 각자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같이 생활도 하고 그 무리에서 한 명인 것처럼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관찰의 힘을 믿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순신의 창의력이 있었죠. 그래서 경물치지라고 하는데 사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지식을 넓히는 것이에요. 이순신이 왜구하고 싸울 때 왜구의 특성을 잘 관찰해 보니 왜구는 옆에 적군의 배에 가까이 붙어서 뛰어 올라서 그 배에 가서 칼춤을 추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북선이라고 해서 뛰어내리지 못하게끔 그 위에다가 못 같은 그러한 꼬챙이를 꽂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왜구가 뛰어넘어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까지 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순신의 창의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루시마라고 하는 해적 출신과 무장 출신, 글봉구만 하던 무장 출신의 이순신 두 전투에서 이순신은 12척으로 330척을 이기는 쾌거를 거두게 됐죠. 그래서 일본에서 해군의 영웅인 도고 헤이하치로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인 연합한대의 도고의 제독은 청일해전과 러일해전에서도 이겼는데 이 사람한테 가장 존경하는 분은 조선수군을 지휘하던 이순신 제독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순신은 일본에서도 아주
탁월한 지도다, 탁월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옛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열심히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연기파 배우인 하정우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정우 아버지도 배우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배우였으니까 그냥 배우가 됐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정우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기 내용과 스스로 평가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재능은 믿을 게 못 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늘 노력하는 배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의 대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연이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다. 감정 디테일 해결하자. 내면의 독백으로 흐름을 연결시키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 문장에 대해서 몇 번을 읽고 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번을 읽고 외웠는지 여기 발을 정자를 썼죠. 그래서 발을 정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30번에 가까이 연습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훌륭한 배우가 된 거지, 그냥 아버지가 배우니까 자식도 당연히 배우가 돼서 유명인이 됐을 거야 라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동을 기억하는 방법 해서, 혹은 그림의 감동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다시 스케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창작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양한 그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필요한 순간에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굉장히 창의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훨씬 더 창의성이 높게끔 만들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거기서 감동까지 느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새로 재조합돼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두에 대해서 감동을 안 해본 사람은 거기에서 새로운 창의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창의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상 속에서 견문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시의불견 청의불문이라고,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청은 흘려보고 듣는 것이 되고요. 뒤에 견문은 깊이 보고 듣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이지 않은 친구들은 보통 일상생활을 그냥 시청만 하죠.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거는 그냥 시청을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친구들은 보통 일상생활을 견문을 하죠. 그래서 견문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창작을 하고 기회를 발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똑같은 아파트예요. 많은 친구들이 아파트에 살 텐데 아파트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비슷한 형태의 구조지만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똑같은 집이지만 다 다른 형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연두 사진작가는 한 아파트를 방문해서 찍은 남설무지개라는
사진을 통해서 똑같은 구조와 크기의 아파트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삶이 다 다르듯 각자의 집들이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관찰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아주 단순한 것도 관찰을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평범한 일상생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 거, 카드를 낼 때 결제하는 거, 결제하면서 어떻게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거, 기름을 넣으면서 기다리는 거, 셀프로 주유를 하는 거, 결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관찰의 대상이죠. 이 관찰의 대상 중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토바이, 요즘에는 이제 흔해졌지만, 이제 퀵이라든지 오토바이 배송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발전된 것 같아요. 더 많아지고. 예전에도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비만 맞지 말게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녔었는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액정이 안 보이잖아요. 액정이 안 보이니까, 이 액정 안 보이는 것을 좀, 잘 보이게끔 하려고 이렇게, 햇빛 차단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박스로 싸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엄청 많이 팔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관찰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무슨 별나라에서 아니면 머리에서 번쩍 나오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를 캐내고 발견하고 그걸 제품화하거나 서비스할 때 큰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관찰, 이게 바로 아이디어의 출발점이자 이해하는 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아는 길은 관찰뿐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경험을 했으면 관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경험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할 뿐이에요. 관심은 갖고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오묘한 세계가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죠.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고 파면 팔수록 더 깊이가 느껴지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컬러 베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컬러 이펙트 효과인데 컬러 베스 효과가 있는데 무언가를 마음에 두면 그것이 유난히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만으로 인지하게 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흔히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어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생겼으면 그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죠. 그 사람이 잘 입는 옷, 헤어스타일, 향수 등등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러한 형태의 헤어스타일, 그러한 형태의 향, 그러한 형태의 뭐 옷, 신발 이런 것들이 눈에 너무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컬러 베스 효과는, 컬러 베스 이펙트는 내가 어떠한 것을 마음을 두면 그것이 눈에 잘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것이 이제 칵테일 효과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 한쪽은 은행이고 한쪽은 백화점이에요. 어느 쪽이 은행이고 어느 쪽이 백화점 같아요? 딱 봐도 알겠죠? 자, 왼쪽이 은행이고 오른쪽이 백화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통해서 또는 눈에 띄게끔
하는 효과들이 이제 컬러 이펙트, 컬러 베스트 효과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은행은 보통 흰색 셔츠에 검은색 자켓, 남색 등 이런 묵직한 정장이 대세고요. 대부분은 품이 여유가 있는 무늬 없는 흰색 셔츠를 입고 푸른색 순이 그 다음이었고 자켓은 예외 없이 바지와 한 벌을 잃었고요. 걸을 때 펄럭이는 정장 바지 뒤에 검은 허리띠, 끈이 있는 검은색 구두를 신었고요. 보수적인 남성 직장인 패션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랬냐 하면 우리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신뢰, 안정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전통적인 복장을 선호한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장이 임직원 사이에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이런 스타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은 분홍, 파랑, 여기에 보면 신발도 다양한 형태, 스키니지 같이 그런 형태들도 입을 수 있고요. 파란색 이렇게 양말도 신고 짧은 바지도 있고 셔츠도 남방도 분홍색도 있고 캐주얼한 형태들도 입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다양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스타일, 그 다음에 패션의 리더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고려대와 동덕여대인가 하는 곳이 두 정거장 차이인데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스타일은 완전 달라요. 고대는 흰색 상에 검은색 바지 스타일이 많고요. 동덕여대는 다양한 형태의 옷차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정거장은 두 정류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꽃과 나무, 출퇴근하는 사람들, 직장인, 동료, 가족, 하루하루에 스쳐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스쳐가도록 내버려 두죠. 아무런 관심과 관찰도 없이. 이런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까요? 고대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동덕여대 다니는 친구들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발견할 수 없었죠. 이것을 발견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일즈 포인트도, 상품의 개발도 다 다양하게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이 다니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배, 조향장치가 없는 배와 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냥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형태의 배와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관찰의 힘이에요. 관찰은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찰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특정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꾸준히 상대를 관찰하고 관찰을 하다 보면 관찰력을 기를 수 있고 상대방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나 사람이니 사물이거나 환경이거나 어떤 형태거나 상관이 없이 그런 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 모양은 어떤지, 요일에 따라 어떤 옷을 입는지, 표정에 따라서 기분은 어떤지, 어떤 말을 하고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다 보면 지금까지 알았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새롭게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기록을 남기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한 거를 다시 또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미술 작품은 이제 고도의 집중력 이 필요하고요. 그걸 관찰을 통해서 주의력을 다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흘려보내지 않고 그 부분에서 느꼈던 감동, 상황, 상태, 모양 등등 오감을 가지고 또는 그것을 가지고 해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리그 교수라고 하는 교수는 매 학생마다 지역 쇼핑센터로 매장을 보내서 이런 과제를 내주기로 했어요. 매장 문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간판의 글씨체는 무엇인지, 점원은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노래를 틀어놓는지, 냄새는 어떤지, 매장 바닥은 어떤 재질인지 이런 것들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관찰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한 학기 동안에 한 제품, 한 자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관없으니까 관찰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품 기획 시에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제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좋은 카메라를 사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관음이 아닌 관찰, 사람들이 돈을 내고 기름을 넣는 이런 것들을 평범함 속에서 관찰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추천도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관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더 읽어보는 걸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베이스 효과는 자, 색을 입힌다 뭐 이런 뜻인데 한 가지 색을 집중하면 다양한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턴의 사과, 그 아르키메데스의 목욕물처럼 관심을 갖게 되면 같은 대상, 같은 상황도 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돼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잘 들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칵테일 효과인데, 자, 컬러베이스 효과는 컬러 효과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마음속에 관심을 갖고 사물을 본다면 그 부분이 더 잘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길 일상생활 노란색을 염두에 두면 노란색과 관련된 사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전혀 관련 없는 것들 같은 것들인데 색깔을 가지고 집중해서 사물들을 보다 보면 색깔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드 보통은 우리 주위에 넘쳐 흐르는 전파처럼 아이디어가 널려 있는데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안테나를 올리면 아이디어들이 걸려든다라고 말했어요.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안테나를 고쳐 세우는 관심을 기울이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탄생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몰입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을 토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내 관심사를 하나의 키워드나 질문으로 바꿔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자, 이건 컬러베이스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TV 지식용어 박진아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현상 바로 컬러 베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컬러 베스는 색을 입힌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색깔에 집중하면 그 해당 색을 가진 사물들이 눈에 띄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컬러 베스 효과는 스포츠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빨간색, 붉은 악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 신드롬은 확산됐었는데요. 레드 컬러가 심리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빨간색이 각인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생각보다 빨간색이 우리 일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즉,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빨간색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색깔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의식하면서부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아이작 뉴턴.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도 유명한데요. 왕화는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졌을까라는 물음에 몰두하면서 온 관심은 그곳에 쏠리게 됐고, 결국 욕조에 몸을 담그면서 물이 넘치는 모습을 경험하며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물이 넘치는 양만큼 물질의 질량과 부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르키메데스가 이 원리를 생각해내고 발가벗은 채 밖으로 뛰어나와 유레카라고 외쳤는데, 이는 아주 유명한 일화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컬러베스 효과는 시각적인 것뿐 아니라 다른 오감에도 적용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칵테일 파티 효과가 컬러베스 효과에 포함됩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잘 들리는 거죠. 이런 현상을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 말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움이 탄생되기도 하는데요. 컬러베스 효과와 발상의 전환을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관심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관심을 갖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컬러 베스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은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찰의 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관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관찰을 한 거를 잘 기록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한 분야, 한 상황, 한 자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식 8회 양식지를 올려놓을 텐데요. 여기에 맞춰서 텀블러가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텀블러. 이 텀블러라고 하는 제품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적어보고,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휴게소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호두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봉지에다가 팔기도 하고 가게에 팔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먹는 것 중에 이제 호두과자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맛은 있는지 없는지, 문제점이 뭔지 많이 나열을 해보고, 그리고 뭐 식으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강점은 뭐고, 장점은 뭐, 단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강점은 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제품 또는 한 가지 상황, 뭐 자연, 뭐 동물, 한가없이 어떤 거든지 될 수 있으면 사물이 되었으면, 제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개선점을 상품화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PMI법이라고 해서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개선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편견과 사고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써야 돼요. 장점도 많이 쓰고, 관찰한 내용도 많이 쓰고, 단점도 많이 쓰고, 그리고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에 이런 것을 생각해 봤구나 하는 부분이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이런 연습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숙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숙제긴 하지만, 숙제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가기 위한 하나의 첫 걸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떤 것을 만들었었냐면 이런 거예요. 마르지 않는 마커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마커펜이 자꾸 마르니까 기존에 마르지 않는 펜과 잘 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건강 스마트 의자 해가지고 변경 결합 수정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형태로 해서 뭐 회전하는 형태의 등도 만들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좀 관찰을 할 수 있는 한 주간,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상상력, 창의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간 레포트 과제를 다음 주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